라인업이 나왔습니다. 일단 트래포드 골키퍼에 스톤스, 아케, 후선호프, 누네스, 레인더르스, 곤잘레스, 오라일리, 그리고 도쿠, 사비뉴, 마르무시로 이렇게 베스트 11을 꾸려서 나왔습니다. 완전히 풀로테죠? 요 정도면은 완전 풀로테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누네스는 뭐 대안이 없다 보니까 루이스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대안이 없다 보니까는 주전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프레스 컨퍼런스 때 보면은 참 그런 것 같아. 되게 타격감이 좋은지 펩은 항상 다른 선수들의 단점들을 이야기할 때 굳이 마테우스 누네스를 끄집어와서 극딜을 박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 프레스 컨퍼런스 때도 그랬죠. 너는 패스를 못하니까 그냥 드리블만 해. 거리가 뭐 15m, 20m가 됐건 간에 그냥 드리블만 해. 그래도 널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패스는 하지 마. 넌 패스 잘하는 애가 아니야. 라면서 거의 뭐 확인사살을 했죠. 너는 앞으로는 딴 팀을 가더라도 미드필더로는 절대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듯이 라고 이야기하는 듯이 뭐 미드필더로서의 수명을 끊어버렸던 이제 펩의 언급이었는데, 어쨌든지간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누네스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베실버보다 누네스를 더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막 쓰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또 그만큼 또 열심히 하고 또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펩이 또 이렇게 막 굴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좀 섭섭할 것 같기는 해. 누네스가 패스를 어느 정도 하는지 요것도 약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미드필더로서의 선수 수명을 그냥 아주 그냥 끝내버렸으니까. 자, 그리고 사비뉴가 간만에 나왔습니다. 사비뉴도 마찬가지죠. 그냥 용기 있게 플레이를 해라 라고 이제 펩이 종종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맨시티에서 경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공격하는 것에 눈을 좀 떠야 돼요. 그동안에 좀 약간 보여줬었던 안 좋은 모습들 틀을 깨고 좀 좋은 모습들을 이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1대1 사비뉴가 이제 골을 당한 덕분에 도쿠의 아주 좋은 타이밍에 나왔었던 드리븐 크로스 덕분에 그 사비뉴가 골을 당했죠. 어쨌든지간에 뭐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되니까. 이래서 무승부가 됐는데, 이것도 티자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입중계하면서 티자니 언급 금지를 선언했는데 티자니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미드필더로 출전을 해서 지금 뭐 띄워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 찬스를 얻기 위한 움직임까지는 좋아. 적극적으로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모습들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퍼포먼스가 좋았다고 이야기하려면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좋은 포지셔닝을 가져간 덕분에 이제 샷을 시도했다. 나는 이 점을 칭찬할 수 있는 건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를테면은 오늘 전반에는 사비뉴에게 공이 많이 갔죠. 오른쪽 측면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도들을 계속해서 이제 경기 내내 보여줬었는데, 사비뉴가 유의미한 결과물들을 만들질 못했어요. 왜냐면은 주변에 선수들이 붙어줘야만 한단 말이야. 사비뉴가 공 잡으면은 항상 더블 팁이죠. 이러면은 드리블을 암만 잘 치는 선수들이라도 이거를 손쉽게 벗겨내는 게 녹록지 않단 말이에요. 그 어떤 선수들이 오더라도. 따라서 풀백도 붙어주고 미드필더도 붙어줘야 돼. 근데 티자니는 오히려 반대쪽으로 뛰어버린단 말이야. 붙어줘야 되는데요. 그리고 누네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본 포지션이 풀백이다 보니까 깊숙한 엔드라인까지 쫙 하고 마음껏 들어가질 못하죠. 왜냐면 여기서 턴오버를 당해버리면 바로 그냥 열려버리는 상황이 이제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래서 미드필더가 붙어주면서 링크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이래서 톱니바퀴처럼 셋이 같이 요렇게 돌아줘야 되는데 이게 레인더러스가 없으니까 돌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팬들 마음도 막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선수가 또 박스 한가운데에 또 이제 자리를 잡는 바람에 마르무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뛸 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오늘 프론트맨으로 출장한. 그러다 보니까는 마르무시는 또 본인이 있어야 되는 잘하는 지점에서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또 벗어나서 다른 데서 또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랄리는 또 어떻게 대형 맞춰야 되니까는 또 다른 데서 또 뛰게 되고, 이러니까 실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잘하는 걸 못하게 되니까. 티자니 한 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소신발언할게요. 이거는 쉴드가 안 돼. 전체적으로 대형을 다 어그러뜨려 버려가지고 무언가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도쿠에게 이제 좋은 찬스가 갔을 때, 도쿠가 공을 잡았을 때 오라일리 가까이 붙어주잖아요. 이러면서 도쿠에게 더블팁이 붙지 못하도록 어그로를 끌어주니까 크로스를 올릴 각이 생겼던 거고, 그 이제 각을 만들어준 것만큼 굉장히 이제 센스 있는 크로스를 올려준 덕분에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던 거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후반전에는 티자니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비뉴에게 붙어주면서 팀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거거든요. 안 돼요. 뉴캐슬이 오늘 좋은 경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지금 보면은 선수들이 많이 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뉴캐슬 선수들도 좀 많이 지친 모양이에요. 많이 뛰지 못하는데 간격도 되게 많이 벌어져 있는데, 그래서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활용을 못한다는 게 나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턴오버 이후에, 이제 사비뉴가 턴오버를 기록한 이후에 마르무시나 사비뉴, 레인더러스나 오랄리가 턴오버를 기록한 이후에 수비 상황에서 수비 가담은 또 마르무시보다도 안 해요. 레인더스가. 그러니까는 활동량도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방 압박을 잘하냐? 전방 압박도 마르무시보다도 안 해요. 미드필더로 출전을 했으면은 수비 가담할 때 프론트맨보다는 먼저 와서 대기를 타고 있어야지. 이건 당연한 거잖아. 마르무시 죽어라 똥꼬 빠지게 죽어라 뛰고 있는데 티잔이 최전방에서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려는 거야. 이걸 시킨 거라고 펩은 이런 식으로 전술을 주문하지 않아요, 선수들한테. 장난코. 이거 좀 개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좀 많이 뛰어줘야 되고, 찬스를 놓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뭐 그만큼 골을 한 골 넣는 게 사실 되게 쉬운 게 아니잖아. 축구라는 거는. 골 넣는 게 쉬웠으면은 거의 야구 같은 스코어가 나왔겠지. 매 경기마다. 골 넣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찬스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러려니 해요. 얘 운이 안 좋다, 좀 물꼬가 트이면은 좀 많이 몰아 넣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팀적인 움직임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후반전에는 좀 나아진 오프 더 볼 런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아진 포지셔닝, 헌신하는 모습들. 도쿠가 방금 시도해준 드리븐 크로스 같은 궤적은 센터백이 웬만하면 잘 못 건드려요. 웬만하면은 적극적으로 건들지 못해. 왜냐면 이 자책골로 연결될 확률이 높아서. 물론 발이 닿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득점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골키퍼는 나오질 못해. 모든 선수들이 공이 오는 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센터백이 어디 있는지 위치 확인을 못한단 말이야. 부딪혀요. 부상을 당해. 생각보다 되게 빈번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상당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어이없게 둘이 부닥쳐가지고. 이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서 크로스를 올려주는 게 중요하고, 맨시티는 사실 저런 방법으로 골을 굉장히 많이 넣었던 팀이에요. 진짜 100골 넘게 넣었던 팀이에요. 도쿠 오랄리 둘이서 만들어줬었던 저 상황은요. 저게 맨시티다운 플레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은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골이 들어가. 이것도 진짜 몇 년째 얘기했다. 이거 가지고 반박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알아? 서 있기만 하는데 어떻게 골이 들어갑니까? 저 드리븐 크로스도 다 걷어내고 해요. 수도 없이 걷어내고 합니다. 뭘 또 그게 맞아 있고 그렇습니까? 비아냥 진짜 많이 당했다. 근데 또 증명했죠, 사비뉴. 그냥 가만히 서 있었는데 골 넣었죠. 야, 마르무시의 엄청난 활약 덕분에, 뛰어난 활약 덕분에 맨시티가 1대3으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마르무시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마르무시는 본인이 잘하는 데서 뛰면은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예요. 전반에도 사실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 여건상 전반전에는 본인이 잘하는 지점에서 뛸 수 없었다면은, 후반전에는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지점에서 공을 이제 몇 차례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 덕분에 이제 아주 멋진 이제 그 샷을 성공시키기도 했고요. 오늘 누네스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누네스는요, 제가 본 누네스의 경기 중에 최고의 날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누네스 얘 포르투갈 선수인데 왜 잉글랜드 선수처럼 FA컵에 모든 걸 지금 갈아놓고 있는 거지? 왜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지? 라는 이런 약간 인지 부조화가 올 정도로 오늘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다음 경기가 챔피언스 리그인데요. 무려 그것도 심지어 레알 마드리드 원정 경기인데 오늘 그냥 갈아 넣어서요. 심지어 오늘 풀타임이죠. 나올 선수가 없는데 왜 빠꾸 없이 오늘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펩이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누네스 보고 패스 못한다고 이번에 또 확인 사살을 해버려서, 그래서 아니야 나 패스 잘해 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고 싶었는지 뭔진 모르겠어요. 오늘 하프스페이스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다. 그래서 나는 누네스한테 패스하지 마 라고 주문을 한다고. 루이스한테는 이 하프스페이스의 좁은 공간에서의 퍼포먼스가 누네스보다 나은 선수이기 때문에 루이스에겐 그렇게 주문을 하는데 누네스에게는 그렇게 안 한다. 직선적인 드리블 돌파를 주문하는 편이다 라고 어제 얘기했어요. 불과 어제. 근데 오늘 누네스가 그거에 빡이라도 쳤는지 지금 긁힌 거야. 그지? 긁혔지 이거. 지금 긁혔지. 오늘 경기 내내 하프스페이스에서 경기를 했고 굉장히 잘 풀었습니다. 그리고 어시스트를 2개씩이나 성공을 했고요. 긁혔어. 이거는 내가 누가 봐도 긁힌 거야 이거는. 그리고 증명을 했다. 요게 또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스톤스 후선오프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수비적으로 약간 좀 위태롭기도 했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점 때 뉴캐슬에게 한 골을 줄 때 후선오프가 라인 컨트롤을 제대로 못한 탓에 실점의 빌미를 좀 제공하기도 했지만서도 그 이후에는 좀 적절하게 잘 방어해내는 모습, 집중을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대인 방어도 매우 좋았었고요. 그리고 오늘 곤잘레스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전반전에 한 골 막아줬죠. 그걸로 이 선수는 오늘 할 일을 다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경기 내내 조율도 굉장히 잘했어요. 템포 조절도 잘했고 패스 공급도 제법 잘했습니다. 뭐 물론 로드리처럼 양쪽으로 트랜지션을 수려하게 잘해줬다고 보기는 약간 좀 힘들지만은, 약간 좀 원사이드한 방식으로
트랜지션을 시도하긴 했지만 어쨌든 요 정도면은 볼 배급도 잘했다. 비교 상대가 로드리니까 뭐 어쩔 수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어쨌든지 간에 뉴캐슬과의 5전째 만남에서 5번의 만남에서 4승 1패로 맨시티가 이 지긋지긋한 뉴캐슬과의 맞대결을 이제 종결이 될 것 같네요. 4대1로 설마 뭐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나겠냐고. 그럴 일은 없잖아. 그것도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나면 또 맨시티한테 또 떨어질 텐데. 예, 죄송합니다. 예. 뉴캐슬 입장에서는 뉴캐슬 선수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확실히 후반전 되니까 패스가 짧아지는 장면들을 계속 연출을 해줬거든요. 그 뭐예요? 다리가 많이 털렸다라는 뜻인 거죠. 패스가 짧다라는 건요. 선수들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그래도 어떻게 끝까지 뛴 것도 대단하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수단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 지금 그래서 리브라멘토 같은 경우에도 부상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교체로 또 출전을 하게 됐고요. 팀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관계로 이적 시장을 그러니까 잘 보내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뉴캐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에데아우 입장에서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때의 모든 계획이 좀 빠그라진 게 굉장히 치명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또 너무 많기도 하니까요. 뭐 아무튼 뉴캐슬이고 맨시티고 이제 또 며칠 뒤에 있을 레알 마드리드전을 대비해서 선수들이 잘 회복하고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